여자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유형은 남자가 함께 있으면 즐겁고 웃고 유대감을 느끼고 화학작용이 즉시 일어나는 여자다. 완벽한 데이트이고 그녀는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유쾌하다. 그야말로 꿈과 같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긴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다. 그녀가 곁에 없을 때 남자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여자다. 단순히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덜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그녀가 자리를 비우면 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일어난다. 그녀는 메아리처럼 되고 해답 없는 질문이 되고 그의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멜로디가 된다.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다. 그녀는 존재하는 부재다. 첫 번째 여자는 다음 날이나 이틀 후쯤 어제 즐거웠어 라는 문자를 받는다. 두 번째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게 만들고 왜 그녀가 연락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는 그녀와의 채팅 내용을 다시 읽고 그녀를 이해하려 애쓴다. 오늘 나는 너에게 완벽한 데이트 상대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여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나는 모든 걸 줬는데도 그는 물러났어 라는 그 감정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각본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때? 세대에 걸쳐 여성에게 주입되어 온 그 각본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바로 그것, 너무 친절하고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너무 예측 가능한 태도, 그것이 그의 끌림이 사라진 이유일지도 몰라. 한번 생각해봐. 왜 우리는 약간의 신비로움을 지닌 이야기에 더 매료될까? 왜 깊이와 모순을 지닌 캐릭터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뇌, 특히 정복을 추구할 때의 남성의 뇌는 이미 확실히 얻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쫓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그리고 끌림의 세계에서 그 가치는 아주 특정한 통화로 측정돼. 불확실성. 지금부터 네가 배우게 될 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 같은 유치한 트릭이 아니야.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게임이지. 지금 네가 배우게 될 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야. 나는 이걸 신기루 효과, 파이타 모르가나 이펙트라고 불러. 신기루는 환상이야. 멀리서 보면 진짜 같고 손에 닿을 것 같고 사막에서 보이는 오아시스처럼 보여. 네가 그의 눈앞에 있을 때 너는 그 오아시스야. 생기 있고 상쾌하고 진짜야. 하지만 네가 떠날 때는 신기루가 되어야 해. 그의 머릿속에 남아 그를 끌어당기고 괴롭히고 절대 떠나지 않는 이미지. 네가 그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이제 그만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여자가 되기를 멈출 준비가 되었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될 준비가 되었어. 그렇다면 계속 읽어.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 내용은 게임의 규칙을 바꿔놓을 거야. 첫 번째 규칙은 이거야. 누군가가 너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면 먼저 너의 부재를 느낄 기회를 줘야 해. 이런 상황은 익숙할 거야. 둘 사이에 강한 연결이 있었어. 대화는 몇 시간이고 이어졌고 함께 웃고 깊게 눈을 마주쳤고 특별한 긴장을 느꼈어. 내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지. 이건 뭔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넌 진심이었고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재밌고 때론 연약했지. 그리고 나서 정적 아니면 더 안 좋은 미적지근한 반응. 메시지는 한참 만에 오고 답장은 짧고 관심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져.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어. 그때부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시작돼.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이상한 말 했나?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았나. 너는 모든 디테일, 몸짓, 순간을 분석하게 돼. 지칠 때까지. 그리고 가장 최악인 건 네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 답은 네 행동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속에 있지 않아. 답은 망원경에 있어. 더 큰 그림 속에. 문제는 네가 뭔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문제는 네가 어쩌면 너무 잘했다는 거지. 오래된 각본대로. 넌 너무 명확했고, 너무 자주 연락했고, 너무 곁에 있어줬어. 그리고 그걸 통해 무의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거한 거야. 신비로움, 정복의 감각. 네가 영화라고 상상해봐. 만약 시작 10분 만에 전체 줄거리, 결말, 모든 반전을 다 보여준다면 누가 끝까지 보려고 할까? 예고편은 좋았을지 몰라도 내용은 이미 다 본 느낌이야. 끌림도 똑같이 작동해. 첫 만남에 모든 걸 은쟁반에 올려주면 마치 바로 엔딩 크레딧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아. 이 영상은 너의 각본을 새로 쓰기 위한 가이드야. 약속할게. 끝까지 본다면 왜 남자들이 가장 강렬할 때 오히려 거리를 두려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거리를 너에게 유리하게 쓰는 법도 배우게 돼. 너는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게 될 거고, 그 공간은 이침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너는 너의 존재감을 가지고 놀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부재를 통해 더 많은 걸 얻게 될 거야. 왜냐하면 바로 그 부재가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야. 우리는 현대 데이팅의 가장 큰 역설을 밝히게 될 거야. 모두가 항상 연락 가능한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의도된 거리두기에 있어. 나는 너에게 왜 열린 책이란 게 종종 빨리 넘겨지는 책과 같은 뜻인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너는 남자가 끝까지 읽고 싶어 하는 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신기루 효과는 단순한 착시 현상이 아니야. 너의 인식된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남성의 심리에 대한 아주 단순한 진실에서 시작돼. 항상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 진실. 신기루 효과를 이해하려면 남성의 뇌 속을 들여다봐야 해. 그리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주 오래된 진화의 코드로 작동하는 공간이야.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그 코드. 수십만 년 동안 남성의 뇌는 인스타그램 시대의 연애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어. 그건 문제를 해결하고, 사냥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말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보상을 얻기 위해 설계된 거야. 이게 기본 시스템이야. 정복 모드.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기 시작하면 이 프로그램이 작동해. 그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목표가 되는 거야. 그녀의 관심, 그녀의 친밀감, 그녀의 호감, 그것이 보상이야. 모든 상호작용은 새로운 단계, 새로운 레벨이야. 첫 번째 미소, 첫 대화, 첫 데이트. 모든 단계는 그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과 동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해. 이건 그가 비디오 게임을 이기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분비되는 것과 같은 물질이야. 도파민은 그에게 말해. 계속해. 지금 잘하고 있어. 마지막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세계가 충돌해. 남성성과 여성성. 그의 내면 시스템은 도전과 보상을 추구하는 반면 너는 연결과 안정감을 원해. 너는 관계가 진짜이고 네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이 있기를 바란다. 그는 오히려 등반해야 할 산이 있고 그 산을 오르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정상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해. 그렇다면 네가 선한 의도로 시작부터 그에게 모든 걸 준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데이트에서 이미 내 가장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고 언제나 연락 가능하고 침묵이 생기면
질문이나 고백으로 채우고 계속해서 얼마나 그를 좋아하는지를 확인시켜 준다면 너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보물지도, 열쇠, 비밀번호, 모든 걸 한꺼번에 주는 셈이야. 그에게서 게임을 뺏은 거야. 그가 끌리는 과정을 빼앗은 거야. 그가 오르려던 산은 이제 파노라마 엘리베이터가 있는 언덕이 되었어.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는 그걸 스스로 얻었다고 느끼지 않아. 성취감이 없어. 그리고 그 성취감이 없으면 도파민 순환이 끊겨. 동기부여가 사라져. 그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당신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뇌 가장 오래된 본능은 그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임무 완료, 목표 달성. 더 이상 열 수 있는 레벨이 없다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그의 집중은 다음 도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차가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진짜 깊은 관심이 생기기도 전에 호기심이 충족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애정, 관심, 존재감을요.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예요. 당신은 덜 줘야 합니다. 딱 그만큼만. 그의 뇌가 계속해서 도파민을 분비할 정도로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아직 발견할 것이 남아있고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레벨이 있다고요. 당신은 가장 흥미로운 순간에 게임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내일 꼭 다시 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왜냐하면 첫날 밤에 이미 승리해버리면 그는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남성의 뇌가 도전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고 더 흥미로워집니다. 단순히 도전, 예, 또는 아니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원칙에 관한 거예요. 바로 희소성의 원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본질적으로는 단지 압력을 받은 탄소일 뿐인데 왜 수천 유로의 가치를 지닐까요? 사람들은 왜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단 하나뿐인 제품에 엄청난 돈을 지불할까요? 실용성 때문이 아니에요. 희소성 때문이죠. 그 가치는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얻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논리를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에 적용해 보세요. 가방이나 신발 말고요. 당신의 시간, 관심, 감정 에너지, 정신적 공간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당신의 다이아몬드예요. 당신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당신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너무 쉽게 접근 가능하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이름은 라우라와 마크로 할게요. 두 사람은 첫 데이트에서 멋진 시간을 보냅니다. 케미가 완벽하게 맞아요. 웃고 토론하고 플러팅도 하고 모든 게 잘 맞습니다. 라우라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 도착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꼭 다시 만나야 해요. 마크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짓습니다. 좋군 하고 생각하죠. 다음 날 아침 라우라는 곧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잤어요. 오늘 멋진 하루 되길 바래요. 마크는 회의에 가는 길에 이 메시지를 보고 생각합니다. 귀엽네. 하지만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라우라는 그들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 밈을 보냅니다. 오후엔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죠. 저녁이 되자 그녀는 항상 가능함이라는 독백을 완성한 겁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관심이 있고 완전히 존재하고 있죠. 마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라우라가 귀찮다고 느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는 이렇게 느껴요. 더 이상 알아낼 것이 없다. 그녀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나? 라는 질문을 던질 여지가 없어요.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할 공간도 없죠. 라우라는 가장 선한 의도에서 저녁 식사, 디저트, 커피까지 그가 배고프기도 전에 제공한 거예요. 그가 그리움을 느끼게 만들 정신적 공간을 완전히 채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그리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쓴 반전이 시작됩니다. 마크는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라우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애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라우라는 이 거리감을 감지하고 당황한 나머지 가장 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배팅을 2배로 해요. 내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나 봐 라고 생각하며 훨씬 더 길고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혀 의도치 않게 그녀는 매력이라는 관 속에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매혹적인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이제는 문제, 혹은 더 나쁘게는 압박이 되어버린 거죠. 대부분의 잠재적 관계는 관심 부족으로 실패하지 않아요. 너무 이른 소통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결됨을 관심의 표시로 착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배경소음이 되어버립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멜로디가 아닌. 그리고 여기에 현대의 또 다른 착각이 더해집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를 좋아하면 이런 건 아무 상관없다. 는 생각이요. 이건 현대 연애의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20년 된 결혼에선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끌림의 민감한 초기 단계, 불꽃이 처음 피어오르는 그 단계에서는 모든 디테일이 중요해요. 모닥불이 따뜻함을 주는 것과 성냥불이 살짝 불면 꺼지는 것의 차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당신은 좋은 여성이었어요. 정직했고, 마음을 열었고, 관심을 표현했고, 진심을 드러냈죠. 그런데 통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잠시 통했지만 무관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당신은 분석하는데 지쳤나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묻는데 지쳤나요? 이 지점에서 2가지 유혹이 생깁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남자는 다 똑같아 라고 믿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 냉소라는 벽을 쌓고 차갑고 계산적인 플레이어로 변해버리는 것. 하지만 멈추세요. 깊게 숨 쉬세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신이 가장 좌절한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내가 당신에게 빠진 퍼즐 조각을 알려줄게요. 진짜 진실. 당신이 정말로 이걸 내면화한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신기루 효과의 진짜 핵심. 그리고 이 진실은 단순하지만 잔혹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당신이 끌림에 대해 믿어온 모든 걸 뒤흔들 수 있으니까요. 비밀은 자신을 희귀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쁘다고 거짓말하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데도 없어요. 그건 다 게임, 가면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머릿속에서, 사고방식에서 시작돼요. 그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내가 그에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내 시간에 자격이 있을까? 이걸 다시 읽어보세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세요. 더 이상 절박하게 확인을 구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의 가치는 내부에서부터 빛나요. 이제는 그가 증명해야 해요.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냉정한 진실은 남자는 항상 이용 가능한 여자에게는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그는 접근 가능함이 보상인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는 시간을 공짜로 내어주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의 시간이 자신의 목표, 열정, 친구, 성장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녀와 한 시간 함께 보내는 것이 그가 얻어내야 할 영광일 때 그는 사랑에 빠져요. 당신의 관심은 공공 서비스가 아닙니다. 당신의 번호를 가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관심은 배당금이에요. 투자에 대한 보상이죠. 그리고 그의 투자는 뭘까요? 그의 노력, 신뢰성, 진심 어린 관심, 당신을 영감 주고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완전하고 흥미로운 당신의 삶을요. 이 사고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이상 모든 침묵을 채우려는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화를 사랑하니까요.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있으니까요. 첫 데이트에서 당신의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알아감은 느리고 아름다운 춤이지 면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요약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남자,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은 단순히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특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느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은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감각. 만약 당신의 존재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포장 없이 쉽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그것은 가치를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어떤 여정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라면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사명이자 가장 깊은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이해합니다. 이건 모든 걸 바꿔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차갑거나 오만하거나 멀게 보이지 않으면서 그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소리치지 않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우아합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눠서 알아봅시다. 큰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차갑거나 오만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매혹적인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가면을 쓰는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씌워진 두려움과 결핍의 껍질을 벗겨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진실한 자아를 드러냅니다. 3가지 핵심 기둥을 통해서요. 규칙은 잊으세요. 이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적절한 양 조절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고급 향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유리병에 담긴 것처럼요. 그것으로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맥박이 뛰는 곳에 한 방울 톡 떨어뜨립니다. 은은하게, 유혹적으로, 신비롭게. 당신의 첫 만남들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2가지 구체적인 습관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첫째, 대화를 먼저 끝내는 사람이 되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완결된 것보다 중단된 것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이것을 당신들의 대화나 데이트에 적용해 보세요. 가장 좋은 순간에, 재미가 최고조일 때, 대화가 가장 흥미로울 때, 웃으며 이렇게 말하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일 중요한 날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해. 우리 또 이야기하자.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내 삶, 내 목표, 내 건강이 우선이라는 선언. 당신은 그에게
더 많은 갈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집니다. 둘째, 그리움이 자랄 여백을 주세요. 즉, 항상 즉시 답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바보 같은 3시간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당신의 삶에 바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사막의 마지막 한 잔의 물처럼 핸드폰에 달려들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내세요. 그 순간을 즐기세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답하세요. 때론 5분 후에, 때론 2시간 후에. 당신의 반응 패턴은 예측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백, 이 공백이 그가 당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투영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됩니다. 두 번째 기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둥은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기루 효과의 엔진입니다. 흥미로운 삶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사랑에 빠진 여성의 에너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 종이를 하나 꺼내세요. 예전부터 스스로를 위해 해보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쓰세요. 도예 수업, 이번 주에 등록하세요. 오랫동안 미뤄온 친구들과의 여행, 날짜를 잡으세요. 서랍 속에 묵혀둔 개인 프로젝트,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내세요.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헬스장에 가세요.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몸의 힘을 느끼기 위해서요. 당신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의 주연이 되세요. 그렇게 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자를 우주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전화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느라 너무 바쁜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에너지, 그 자립성은 저항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는 당신의 세상이 이미 빛나고 완전하다는 걸 느낄 것이고 그 세계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질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가치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위의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핍이 아닌 열정으로 말하세요. 당신의 일, 취미, 친구에 대해 말할 때 눈빛에 반짝임을 담으세요. 그리고 어조를 바꾸세요.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면의 확신에서 말하세요. 우리 언제 또 볼까? 가 아니라 오늘 대화 즐거웠어. 너 덕분에 생각이 많아졌어. 첫 문장은 구걸이고 두 번째는 가치를 줍니다. 당신은 공을 넘깁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방식으로요. 이 세 가지 기둥을 살게 되면 신기루 효과는 더 이상 어떤 기술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핸드폰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자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조용한 전화에 대한 좌절부터 끌림의 심리학 핵심까지. 우리는 신화를 벗기고 전략을 재정의하고 당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신기루 효과를 단지 그를 잡는 방법으로 본다면 당신이 막 발견한 진정한 힘의 90%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의 어딘가에서 당신은 깨달았을 겁니다. 신기루 효과는 본질적으로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항상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결정에 관한 것. 당신의 삶과 열정, 시간이 어떤 남자가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당신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와 완전히 하나 되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 끌림의 아이러니는 큽니다. 확인을 더 많이 원할수록 그것은 멀어지고 관심을 좇을수록 당신은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은 뒤에서 당신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존재의 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신이 가장 살아있고 충만하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을 때, 가슴 뛰는 프로젝트에 몰두했을 때, 혹은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친구들과 함께였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원을 돌보는데 너무 몰두해 있어서 나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찾지 않았던 그 순간들에 바로 주목이 저절로 오지 않았던가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성이 가장 매혹적인 상태는 그녀의 내면이 만개한 상태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 진정한 끌림은 누군가에게 향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표는 그가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들어 당신의 평화, 시간 또는 기준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주는 생각조차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환영받을 수는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에 추가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비를 쫓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정원을 가꾸세요. 당신의 열정을 키우세요. 우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꿈에 물을 주세요. 생명과 색,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정원을 만들어 나비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세요. 어떤 나비들은 왔다가 갈 것이고, 그러나 정원의 가치를 알아보는 진짜 나비들은 머물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원하게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포기해야 한다면 내가 그리워할 삶을 살고 있는가? 입니다. 그 답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의 끝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건너며 그가 지평선에서 보는 신기루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할 신기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서 그의 갈증조차도 단지 각주에 불과할 만큼 진실되고 생생하며 온전히 당신만의 삶. 우리는 전략에 대해, 심리에 대해, 거리와 친밀함의 게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속임수도 전략도 없이 남는 것은 오직 당신입니다. 당신의 선택 앞에 선 거울 속의 당신. 다음번 당신이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질 때 전화하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맴돌며 그가 줄 수 없는 확신을 찾고 있을 때, 그의 행동을 분석하느라 또다시 잠, 일, 평화를 희생하고 싶어질 때 멈추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물어보세요. 내 미래의 나는 뭐라고 말할까? 자신의 꿈을 이룬 나의 모습.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여성. 밤에 침대에 누우며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발걸음으로 인해 만족하는 여자. 어쩌면 당신의 가장 큰 적은 그의 침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관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속삭이는 당신의 직관의 침묵. 누군가를 자신보다 앞설 때마다 조용해지는 당신의 꿈들의 침묵.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애초에 어떻게 하면 그를 나에게 묶어둘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왜 우리는 누군가의 집착을 받아야만 온전하다고 믿는가? 였는지도. 그의 영화에서 조연 자리를 얻으려 애쓰는 것을 그만두세요. 당신 자신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기 위한 오디션을 시작하세요. 까다로워지세요. 선택적이 되세요. 그것은 거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동반자의 자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비범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걸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당신이 텅 빈 화면을 바라보며 그가 만든 것이 아닌 공허함을 채워줄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정말로 없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면 당신이 얼마나 값진 존재였는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당신? 진정한 힘은 그 여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당신조차도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될 그 여자.